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적격증빙이라는 내용과 지금 거래명세서 이런 거를 꼭 보관을 해야 되는지 실물로 보관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적격증빙이란 단어를 저는 잘 몰랐어요. 사실 잘 몰랐는데 제가 28살 때 이제 첫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이런 적격증빙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30살, 31살 그쯤 듣게 됐어요. 저희 팀장님, 그 당시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ERP로 거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, 그리고 매월 말마다 거래처랑 거래 명세서와 그리고 ERP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왜 굳이 거래 명세서를 일일이 다 보관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. 네,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팀장님이 적격증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링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. 그 인터넷 링크를. 그래서 그 링크를 참고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. 왜 그 서류를 보관을 해야 되는지. 이전까지는 저는 단순히 그런 건 줄 알았어요. 어떤 거냐면은 그냥 잘 모르니까 이제 회계부서에서 어, 이런 거 보관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회계 직원도 잘 몰라요. 왜 보관을 해야 되는지. 왜냐면은 기존에 해오던 관습대로만 일을 한 사람들이 당연히 왜 근본적으로 이걸 보관해야 되는지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. 그리고 그 직원은 ERP란 시스템에 대한 거는 또 명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니까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찾아봤어요.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이미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질문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걸 찾아가는데 용어나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못 찾는 거겠죠. 자료라는 게. 그래서 일단 적격증빙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건 지금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 있는 내용은 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보다는 지금 요 사이트를 하나 찾았는데 이게 세무사신 것 같아요. 이분이 정리를 좀 명확하게 쉽게 해주신 그 한 문장을 보면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그리고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 서류라는 게 핵심이에요.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이런 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이 또는 전자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뭐 원천 징수증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간이 영수증 거래 명세서 이체 확인증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. 네,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명세서를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. 거래 명세서를. 일단 적격 증빙은 뭔지 알았어요. 계산서는 꼭 보관을 해야 되는구나. 그쵸? 맞다. 두 가지를 보관했어요. 거래 명세서랑 그리고 계산서 두 가지를 모두 보관했어요. 계산서도 지금 보관을 한 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ERP 전표 그러니까 거래 명세서 뭐 이런 걸 얘기해요. 이제 이런 걸 보관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런 내용들을 이렇게 막 읽다 보면은 그 몇 가지를 이런 그 내용들을 막 읽어요. 읽다 보면은 장부 등 비치와 보존에 대한 의무라는 내용이 나와요.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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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. 당초 전산 조직을 이용해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생산한 경우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. 요 내용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만든 쪽에서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. 만든 쪽에서. 그러니까 만들지 않고 받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, 제가. 그런 경우는 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복잡해지죠, 이렇게 하니까. 그리고 어,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이런 걸 다 해석을 하다 보면은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. 5년간. 그래서 결국에는 ERP는 ERP대로 등록을 하고 원본은 원본대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, 결국에는.
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해는 돼요. 근데 뭐 명확하게 해결은 명쾌하게 뭐 외우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제가 뭐 세무 쪽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하더라도 그리고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어, 뭐 거래명세서,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거는 출력해서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일단 제 의견입니다. 그리고 음, 굳이 제 뭐 말을 이제 못 믿겠다, 나는 없애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애시면 뭐 그분 책임이겠죠. 근데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는 보관을 하는 게 맞습니다, 저는. 그래서 어, 조금 더 찾아보시고, 그리고 뭐 누군가가 그거 없애도 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,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건 안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5년간 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런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다 이미 알려드렸어요.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그런 의문을 제시한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.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면은 뭐 읽으실지 모르겠어요. 아마 수긍하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당연히 이런 거 보관 안 하면 편하죠. 음. 근데 보관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어 갑자기 데이터가 잘 보관이 되면 다행인데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진짜 막 서버가 노후돼가지고 뭐 2중화, 3중화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은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면은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거래명세서, 이제 상대방 날인이 된 그 거래명세서 꼭 도장 받으셔야 합니다. 서명이나 담당자 서명이나. 그거 안 받고 그냥 명세서만 수취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자재팀한테 맡기다 보면은 그런 거 발생하면 굉장히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꼭 받으시고, 회계감사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이건 또 받으시고. 어, 네. 아무튼 이거 참고하셔서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런 걸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알고 거래 명세서를 뭐 확인하고 보관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보관을 하고 확인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